안철수 연구소는 해킹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이버 대란 때마다 컴퓨터 환경을 보호하는 데 전방위적으로 활약하는 국내 최고의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연구소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디도스 공격은 특정 컴퓨터의 침투에 기능을 마비시키는 해킹 수법의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대량 접속을 유발해 해당 컴퓨터를 마비시키는 고약한 수법인데요. 한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주로 안철수 연구소가 나서게 되죠. 그 많은 개인 PC 사용자들이 악성 코드에 감염된 형태예요. 한 10만, 20만 정도가. V3를 저희들이 그때 해서 긴급으로 해서 그 디도스 공격을 하는 악성 코드를 퇴치하는 백신을 만들어서 개인 사용자한테 그 당시에 무료로 다 배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로 그 백신으로 자기 PC를 점검하고 치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공격하는 PC들이 굉장히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각 사이트에서 정상적인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바로 이 V3 프로그램 덕분에 디도스 공격과 같은 사이버 대란이 있을 때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로 24년째를 맞는 V3 프로그램은 IT 코리아의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소프트웨어 가운데 하나인데요. 성공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국내 현실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은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래 한글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V3라는 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라는 거는 많이 쓰는 환경 하에 있을 때 그 소프트웨어를 투자를 많이 하고 그 많이 쓰는 거에 의해서 요구 조건이 많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소프트웨어가 좋아지는 그런 환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되든 환경이 되더라도 많이 쓰는 환경만 되면 그거는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 검색은 지난 2002년 새로운 유형의 광고 하나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검색창에 다이어트만 쳐봐. 시시콜콜하건 전문적이건 궁금한 건 뭐든지 물어보라는 유쾌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당시 포털 검색 엔진의 후발주자였던 네이버가 광고에서 선보인 건 지식 검색 서비스였습니다. 호기심 많고 아는 것들을 공유하기 좋아하는 한국인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죠. 다른 거는 약간 현실적인. 네, 사람들은 이제 머릿속에 그 상식이나 지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끄집어내서 그 문서화를 시킬 수만 있으면 이걸 검색에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데서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새로운 지식 검색 서비스로 인지도를 높인 네이버는 한국의 대표적인 검색 엔진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요. 다국적 포털 사이트들과의 경쟁에서도 국내 1위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한 국내 종합 포털 사이트의 일본 지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해외에 진출한 이 회사는 포털과 게임 양쪽 분야에서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는 게임입니다. 게임 천국인 일본에서도 꽤 자리를 잡았는데요. 한국에서 크게 히트를 친 몇몇 온라인 게임은 일본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죠. 최근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는 모바일 게임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다트 게임은 작년 여름 일본 내 모바일 게임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퍼즐 게임도 사용자가 많은데요. 회사 매출을 올리는데 한몫을 했죠. 面白いんですかね。面白いです。はい。と魅力ってどういう部分にあるんですか。時間内に解けないと次の画像が見れなかったり次のパズルに行けないので、それがすごく楽しいです。で PC でオンラインゲームをやってきた経験がスマートフォンのゲームを作る際にもサービスをする際にも非常に、よく活かすことができると思っているので、この強みを生かしてまた日本と韓国に大きなブランチがあるというところの強みも生かしてモバイル市場でナンバーワンになっていくということを今、目指して頑張っています。 게임과 검색 엔진처럼 우리의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일본에 진출했다는 건 좋은 징조인데요. IT 코리아의 자산들이 더 많은 나라로 퍼져나가는 그날이 곧 오겠죠?
IT 문명은 인류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기 위한 사람들의 도전 정신에서 비롯됐습니다. IT 코리아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단지 기술 혁신과 부의 축적만을 생각했다면 이만큼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IT 코리아의 지난 세월엔 늘 사람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IT 강국의 문화를 갖고 있다고. 그거는 쉽게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망 까는 거는 솔직히 돈 있는 나라가 이제 왕창 깔아버리면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화는 그렇게 쉽게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IT 강국의 나는 강점은 뭐냐면 사람들의 문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IT 강국 코리아라고 하면 정말로 한국이 IT 강국이냐며 되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체 왜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걸까요? 저는 IT 산업을 크게 4개의 계층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가 네트워크 계층, 거기에 단말, 하드웨어가 붙습니다. 세 번째가 그 하드웨어 위에 소프트웨어가 올라가고 제일 위에 네 번째 계층이 콘텐츠 및 서비스 계층입니다. 이 4개 계층을 봤을 때 밑에 있는 네트워크나 부품은 거의 세계 수준으로 잘 가 있는데 요 소프트웨어는 아주 취약하고 또 콘텐츠는 조금 취약합니다. 네, 바로 이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IT 강국이란 말을 쉽게 하지 못했던 건 취약한 분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속 IT 코리아의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0년이라는 길지 않은 세월 동안 한국이 거둔 성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IT 코리아는 앞을 내다보기 힘들 만큼 변화무쌍한 현실에 처해 있는데요. 한국을 상대로 IT 강국이 되려는 후발주자들의 도전에 응전해야 하고 한편으론 IT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되는 고된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기가 오겠죠. 하지만 분명 기회도 올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IT 코리아의 미래는 지나온 30년보다 더 빛날 겁니다. IT 코리아의 역사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걸 1, 2초 만에 음성인식해서 이해해서 그 결과를 줄 수 있는 그건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죠.